여러분, 빨리 풀고 싶죠? 독해 빨리 풀어야죠. Why? 수능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독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까지 빠르게 강의를 해드리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까지 굉장히 야매스러운 부분과 다양한 첫 시간에 배웠던 도구 플러스 알파적인 다른 도구들을 학습할 예정이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상영AID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수능을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랬죠, 수능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놨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 제한된 시간 없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시간의 압박 때문에 틀리는 그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 하지만 수능 문학이든 수능 영어든 수능 수학이든 다 제한된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이 매년 존재해. 수가 시험 보다가 시간 분배 잘못해갖고 벌써 10분 남았어? 하면서 뒷문항, 쉬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찍는 거 흔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중문, 장문 정말 기가 막히게 안 푸는 학생들, 못 푸는 학생들, 심지어 더 억울해. 걔네들이 2등급이야. 뭔 말이야? 중문, 장문 맞췄으면 1등급이야. 수능 영어에서. 그런 유형 너무 많았어요. 안타깝지만 수능에서 그래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빨리 푸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화제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화제,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화제 잡기 중요하다고 했잖아. 화제 잡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일 먼저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화제를 어떻게 잡느냐? 논리적인 글이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제는요, 2개일까 3개일까? 화제는 무조건 1개예요. 화제는 1개입니다. 어떤 지문이든 지문이 이만하든 1개입니다. 그 말은 그 화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이 화제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화제 중심 독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정보량, 막 우리가 읽으면서 튕겨나가는 그런 글 있죠. 이게 정보량이 많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량이 너무 많은 지문이잖아. 이럴수록 화제로 제한해두면 화제를 통해서 범위만 제한해주면 3000보로 빠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제 중심으로 독해하지 않는다면 3000보로 빠지는 여러분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제 중심으로 읽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능동적인 사고도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이 글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개됐구나. 이런 화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구나. 알겠지? 계속 화제를 잊지 말아요. 화제를 잊지 말고 다른 지문 내용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높이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독해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의식 속에 되면 독해력이 높은 거고요. 무의식 속에 대부분 돼요. 하지만 화제를 제대로 못 잡아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제는 핵심 키워드도 화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으라고 반복하는 게 결국은 화제예요. 중요한 게 화제.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독해해라.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요, 화제와는 조금 달라요. 얘는 화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잡고 걸어가는 거고, 카테고리는 그 글을 구분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해맵을 만들으라고 말을 해요. 이 독해맵을 만든다는 게 바로 카테고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 정보들 각각의 역할이 있죠. 정보들이 그 지문에서 쓰이는 역할. 예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시들을 포괄한 설명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필자의 의견, 견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정보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약간 폴더에 하나하나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하나씩 정리를 하면 좋아요. 이게 바로 카테고리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하나하나 범위가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아, 내가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이 카테고리는 정보 간의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문제풀이 시 꺼내보기 용이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만들라는 것도 팁을 줍니다. 주로 있잖아. 평가원은 선지를 구성할 때든 언제든 정보를요, 다 계획적이게 나열해요. 생각 없이 나열하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글답게 굉장히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카테고리인데 뭔가 이상하다. 카테고리별로 하다 보니까 논리적이다 보니까 카테고리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카테고리별로 연결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죠. 다른 지문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정보의 역할이 있고 그 정보가 이만큼의 정보도 있고 요만큼의 정보도 있고 요만큼의 정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양에 따라서도 구분 짓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 선지에 아무래도 그 양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는 물론 지엽적인 거에 집착해갖고 이 부분에서 막 쥐어짜서 낼 수도 있지만 주로 문제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낸다고 봤을 때 정보가 많은 거에서 너희들이 고를 확률이 높지 않겠냐? 관억이 있으면 우리 좁은 데 맞추는 게 쉬워요? 넓은 데 맞추는 게 쉬워요? 당연히 넓은 데 맞추는 게 쉽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평가원도 이 넓은 부분에서 넓은 거 맞추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좁은 거 맞추는 거는 고난도를 그만큼 심도 있게 해요. 문제 제작하는 게 거의 10배는 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고난도일수록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쥐어짜서 내니까. 머리에서 쥐어짜서 내다 보면 그 애들이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더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자, 마지막입니다. 위치 파악형 욕해.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스키마예요, 이게 방법. 왜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서 위치,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 기억을 할 때 시각적이게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지문 문제를 풀 때 빠르게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글,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죠. 설명글하고 생각글이 있다고. 근데 이 설명글, 어렵다 그랬지, 생각글보다. 이 설명글은 슬프게도 지문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 출제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제돼요. 그 말은 지엽적인 부분, 우리가 읽어서 기억이 난리 없는 부분, 한번 읽고 나면 그 주요 부분은 기억나고 지문 내용은 기억나지만 화제는 잡았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예시까지는 몰라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서 내용, 지문에서 뭔 내용을 말했는지, 그게 문제의 어디 부분인지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 이거에 1:1 대응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빨리 푸는 도구를 빨리게 글로만 써주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끝낸다기보다는 요약하고 이제 끝내야죠. 일단은 빨리 푸는 도구 몇 개만 더 정리해주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카테고리, 화제, 그리고 위치 파악. 그래서 스키마, 카테고리, 화제 이 3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봤고 이제 여러분들께 남은 거는 이 정도예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팁입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빨리 풀려면 도구, 첫 문장을 도구로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첫 문장을. 오케이? 화제 중심으로 읽는 방법은 첫 문장에서 화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화제를 잡아라.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다른 말로 하면요. 화제를 잡는과 동시에 어떻게 그 지문이 구성될지 방향, 범주 파악을 해라. 이 말은 즉 내용도 보고 구조도 봐라. 오케이? 그리고 첫 문장이 아니라 첫 문단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매달락의 첫 문장에 집중해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요. 매달락의 첫 문장. 이번엔 첫 문장이죠. 근데 매달락의 첫 문장은 화제와 비교하면서 읽고 왜냐면 화제와 비교해서 그 첫 문장을 봤을 때 글의 전개 방식 예측이 가능해요.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든 파악하든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락의 첫 문장만 중요하냐? 아니죠. 중간에서도 찾을 수 있죠. 중요한 부분을 중간에서도 찾고 싶잖아. 그러면 중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지시어와 같은 접속사. 그러니까 어딘가 중간이면요. 접속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면 돼요. 결론이든 역접이든 이런 접속사. 접속사를 찾으면 그 독해에서 구조적인 측면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얘는 내용적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용적으로는 그 접속사 뒤에 내용이잖아요. 근데 구조, 접속사를 내용을 넣음으로써 이게 대놓고 원인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놓고 딱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화제와 비교하고 글의 전개 방식을 예측하는 거는 내용이고요. 그쵸? 이거는 내용이고 접속사 파악하는 건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공평하죠? 내용 2개, 구조 2개.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말했다시피 빨리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까 기억나시죠? 생략할 건 생략해라. 그래서 생략할 거를 해라. 과감. 생략은 과감하게. 바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중하게.